전 세계에서 메추라기 사육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몸무게는 약 200g밖에 안 되지만 이 새는 매년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생산하는데 이는 현재 존재하는 다른 어떤 닭종보다 많은 양입니다. 중국에는 지구상 다른 어떤 지역보다 메추라기가 더 많이 있으며 더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품종입니다. 현재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사육하는 중국의 농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사육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약 10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가공하기 때문에 육류와 계란 생산을 위한 메추라기 사육 사업이 중국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중국은 매년 1,840억 개가 넘는 계란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 세계 계란 생산량의 약 38%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메추라기 개체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주로 장시성, 광시성, 허난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가장 큰 규모의 농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육류와 계란 제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출도 합니다. 메추라기 농장은 규모가 다양하고 운영 방식도 다양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동화된 농업 기계가 장착된 현대식 생산 라인을 운영합니다. 닭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물을 마시고 계란을 수확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은 모두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운영됩니다. 자동 라인 덕분에 메추라기 농장은 새를 돌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추라기가 사람과 접촉하는 시간을 줄이면 감염에 덜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감염된 메추라기의 감염을 쉽게 발견하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번식용 닭을 선발하는 과정은 농장에서 사육되는 전체 닭, 무리의 성장과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화기에 넣을 알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부화할 때까지 모든 알은 가장 건강한 메추라기를 선별하기 위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섬유질과 영양분이 적은 메추라기 사료를 선택하고 콩떡, 어분, 옥수수분, 양배추, 당근, 탄산칼슘, 소금 등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몇 가지 비타민을 배합 사료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와 미량 원소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메추라기는 크기와 무게가 매우 작으며 고밀도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지역 전체로 질병이 확산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농장은 정기적으로 항균제로 청소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메추라기 농장의 운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허난성 우저현에만 500호가 넘는 대규모 메추라기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들은 연간 3천만 마리 이상의 메추라기를 꾸준히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9만 톤이 넘습니다. 또한 연간 가공률과 생산량은 2.04억 위안, 미화 약 2억 7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중국 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메추라기 생산기지이자 번식기지로 여겨집니다. 중국에는 메추라기 양식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농업은 높은 수확량을 가져다 주어 농부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메추라기는 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메추라기를 키우는데 효과적인 야외 농장도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풀을 뜯어먹고 땅을 파서 먹이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매일 발견하는 먹이도 섭취합니다. 멀리서 보면 수컷으로 보입니다. 무게는 150-200g에 불과하지만 한 마리당 1년에 약 4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식량원입니다. 메추라기 알은 일반 달걀의 3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달걀보다 3배나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알은 매우 작습니다. 단백질이 11g에 불과한 달걀과 비교했을 때 메추라기 알에는 13g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달걀보다 비타민 B의 함량이 약 3배, 비타민 B의 함량이 2배, 비타민 A 함량이 2배나 높습니다. 또한 메추라기 알에는 비타민이 아미노산, 지방산, 철분, 아연을 포함한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 알은 또한 지방이 많습니다. 메추라기 알은 탈모 예방, 건강한 피부 유지, 골다공증 예방, 우울증 조절, 성 건강 증진, 시력 개선 외에도 뼈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가 낳는 것은 달걀뿐만이 아닙니다. 달걀은 영양소가 풍부한 상당한 양의 고기도 제공합니다. 쇠고기에 함유된 영양소 덕분에 중국인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쇠고기를 식단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새가 생후 5주쯤 되면 고기로 키우기 위해 도축됩니다.
생후 8개월쯤 되면 도축되고 생후 7주쯤 되면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새의 몸집이 비교적 작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의 영양가는 닭고기보다 높습니다. 지방 함량이 낮아 심혈관 질환, 고혈압, 비만 환자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또한 이 새는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약재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약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 알과 메추라기 고기를 사용한 요리법을 시도해 보셨을 텐데 이 음식들의 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메추라기 사육 산업은 단순히 대규모 생산의 역사를 넘어 농촌 발전의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메추라기 사육은 여러 성에서 빈곤 감소와 농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메추라기는 크기가 작고 사육 비용이 저렴하며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빈곤 농가의 이상적인 가축입니다. 지방정부는 빈곤 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메추라기 사육을 장려하고 기술 교육과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수천 가구의 농촌 가구가 소득 증대에 성공했고 한때 주변부로 여겨졌던 활동이 농촌 번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메추라기 산업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첨단 과학 연구 및 육종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전국의 농업대학과 전문 연구센터들이 메추라기 유전학 개량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산란량이 많으며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메추라기 품종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개량에 대한 집중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항생제와 화학물질의 필요성을 줄여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육종 노력은 중국이 메추라기 양식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의 메추라기 생산이 주류를 이루지만 유기농 및 특수 메추라기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농장에서는 인삼이나 구기자 같은 전통 한약재를 첨가한 사료로 메추라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추라기는 고급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며 그 고기와 달걀은 국내외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러한 유기농 트렌드는 천연 무화학 축산물을 찾는 건강에 민감한 도시 소비자들을 겨냥하며 업계에서 새롭고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 사육의 급속한 성장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고밀도로 사육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인근 수역을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하여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메추라기 분유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폐기물을 작물의 유기비료로 사용하는 등 혁신적인 솔루션에 투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향하는 광범위한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기술 측면에서 중국의 메추라기 농장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사료 공급 및 계란 수집 외에도 업계는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시스템을 점점 더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농장은 센서와 카메라를 사용하여 메추라기의 건강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스트레스, 질병 또는 이상 활동을 조기에 감지하면 농장주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복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장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동시에 더욱 높은 수준의 생물 안전 기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국 메추라기 산업의 또 다른 중요하면서도 간과되기 쉬운 측면은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수가 여전히 주요 시장이지만 중국은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일부 지역으로 메추라기 알과 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공 공장들이 엄격한 국제 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통조림 또는 진공 포장된 메추라기 알과 냉동 메추라기, 고기의 수출은 외화 수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가금류 제품 공급국으로서 중국의 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문화적으로 메추라기 사육과 소비는 중국 사회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평화, 보호,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며 메추라기 요리는 종종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제공됩니다. 특히 메추라기 알은 전통적인 산후 식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영양을 공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연관성은 현대 식단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메추라기 제품에 대한 수요를 높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메추라기 사육은 다른 농업 활동과 점점 더 통합되고 있습니다. 많은 농부들이 메추라기 사육과 양어장, 채소, 온실, 과수원을 결합한 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배설물은 식물에 비료를 주거나 물고기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순환 경제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통합 모델은 수익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환경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신선한 달걀과 육류 외에도 메추라기 제품은 급성장하는 가공식품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상점 진열대에서 양념 메추라기 알, 매콤한 메추라기 알, 차맛 메추라기 알, 절인 메추라기 알 등 다양한 메추라기 알 스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스낵은 특히 젊은 세대와 바쁜 도시 근로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메추라기 생산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메추라기 제품이 전통적인 가정요리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혁신적인 메추라기 농장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교육과 농촌 관광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메추라기 농장은 관광객과 학생들이 현대 농업 기술, 축산, 그리고 식량 생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방문자 센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농장에서는 달걀 채취나 세모의 주기와 같은 체험 활동을 통해 농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농부들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원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포획 활동이 거대한 그루퍼를 발견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베트남의 농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부들이 100kg 이 넘는 그루퍼를 운 좋게 잡아 수억 동에 팔아넘기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베트남 사람들이 그루퍼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모험을 떠나볼까요? 베트남 그루퍼 군집의 대부분은 따뜻한 연안 해역, 특히 중부 및 남부 지역에 서식합니다. 어업 업계에서는 그루퍼의 살이 맛있고 단단하며 경제적 가치도 크기 때문에 그루퍼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루퍼는 다양한 어법으로 어획됩니다. 10마리 이상입니다. 거대한 그루퍼는 산호초와 암초가 풍부한 지역에 자주 서식하며 이는 그루퍼의 번식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어망을 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시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손줄이나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튼튼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두꺼운 낚싯줄이나 낙하산 끈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거대한 그루퍼에 적합한 크기의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있어야 합니다. 새우, 오징어, 작은 물고기와 같은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면 그루퍼를 유인하는 데 종종 효과적입니다. 미끼를 낚싯바늘에 달아 그루퍼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 풀어줍니다. 물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산호를 사용해야 하며 낚싯줄은 바닥으로 가라앉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그루퍼는 미끼 냄새를 감지하면 가까이 다가와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따라서 어부들은 물고기가 언제 미끼를 물지 예측하기 위해 낚싯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물고기로 자이언트 그루퍼라고도 불립니다. 그물에 걸리거나 낚싯바늘에 걸리면 물속으로 뛰어들거나 격렬하게 헤엄쳐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낚싯줄이나 그물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수면 가까이로 끌고 갈 때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물고기에 휩쓸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은 순간순간 낚싯줄을 잡아당기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물고기를 안전하게 배에 싣기 위해 일부 어부들은 그물이나 접이식 갈고리를 사용합니다. 물고기를 배에 싣는 과정에서 갈고리나 그물을 사용하여 배 안으로 옮깁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해수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육지로 옮기기 전에 냉장 보관합니다. 낚싯줄 외에도 자망은 베트남 어부들이 거대한 그루퍼를 잡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고대 수법입니다. 그루퍼가 자주 먹이를 찾는 얕은 물에서는 자망을 자주 던집니다. 자망에 갇히게 되면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루퍼를 잡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망은 상당히 큽니다. 물고기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그물망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질을 저하시킬 정도로 커서는 안 됩니다. 깊은 수심에서 물고기를 포위할 수 있도록 그물 길이는 어획량에 따라 300m에서 1000m까지 다양합니다. 그물 제작에 사용되는 나일론은 해저와 거대한 물고기가 가하는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그물을 당기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루퍼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 수확하고 보존합니다. 어부들은 또한 큰 그루퍼를 잡기 위해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빙 과정 전반에 걸쳐 어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잠수복과 기타 필수 장비를 착용합니다. 어부들은 물고기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물속으로 잠수할 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굴, 산호, 그리고 해저의 균열은 그루퍼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여 자주 피하는 장소입니다. 그루퍼를 만났을 때 큰 소리를 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지 않도록 그루퍼에게 접근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루퍼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은 작살총을 사용하여 그루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 있을 때 그루퍼의 머리나 몸통을 쏴서 죽입니다.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후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가 낚시바늘로 물고기를 고정한 후 수면으로 끌어올립니다. 잡은 그루퍼는 신선한 상태로 보존되어 식용 또는 가공 장소로 운반됩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는 뛰어난 육질과 풍부한 영양분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1kg당 50만 동에서 200만 동까지 살아있는 생선이나 수출용 생선보다 비쌉니다.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에서는 그루퍼 소비가 고품질로 평가되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루퍼는 풍미가 좋고 구하기도 어려워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인기 있는 식재료입니다. 생선 샐러드 간장으로 찐 그루퍼, 그루퍼 전골은 그루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요리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루퍼는 전통 의학과 식품 가공에도 활용됩니다. 그루퍼의 영양학적 가치에 있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높은 단백질 함량입니다. 이 단백질은 신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완전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조직을 구성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건강한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루퍼는 건강한 영양 솔루션을 찾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루퍼가 들어간 맛있는 요리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베트남은 자연산 어획 외에도 그루퍼 잡종 양식 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카이노와 푸엔, 붕따오와 같은 해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장들은 타이거 그루퍼와 자이언트 그루퍼를 교배하여 수출에 적합한 빠르게 성장하고 질병에 강한 그루퍼 잡종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된 그루퍼는 일반적으로 야생 그루퍼만큼 크게 자라지는 않지만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자연 개체군에 대한 남획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루퍼 양식은 이제 베트남의 전략적 양식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식량 안보와 생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문 어부들이 사용하는 가장 매혹적인 낚시 기술 중 하나는 수심 3,100m의 심해에서 야간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자이언트 그루퍼가 먹이를 사냥하며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에 생미끼로 유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GPS, 소나 스캐너, 그리고 여러 개의 낚싯대를 장착한 야간 트롤 어선은 수십 개의 미끼 낚싯줄을 동시에 펼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바다 아래 으스스하게 빛나는 배의 불빛, 압박감 속에서 낚싯줄을 힘차게 당기는 모습,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팀워크가 어우러져 어떤 다큐멘터리에도 걸맞은 극적이고 위험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그루퍼를 잡는 데는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숙련된 어부들이 몸싸움 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리면 격렬하게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그루퍼 때문에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낚싯줄이 끊어지거나 심지어 어부들을 물속으로 끌어들이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시야가 제한적이고 수심의 압력이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중에서 작살총을 사용하는 다이버에게는 위험이 더욱 큽니다. 계산착오는 감압증, 방향 감각 상실 또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병들은 이 희귀한 보물을 찾아 바다로 모험을 떠나는 사람들의 용기와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안타깝게도 그루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 해역에서 남획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규제 완화와 상업적 압력 증가로 인해 많은 어부들이 어획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 낚시나 시안화물 중독과 같은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그루퍼의 주요 서식지인 산호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계속된다면 베트남 여러 지역에서 자이언트 그루퍼가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 귀중한 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과 해양 보존 노력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어획 후 자이언트 그루퍼는 해산물 공급망을 거쳐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어선 내 해수 탱크나 얼음 저장고에 조심스럽게 보관합니다. 해안에 도착하면 나트랑이나 호치민시에 있는 도매 해산물 시장으로 운반되어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매됩니다. 이후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도착하여 셰프들이 최고급 별미로 손질합니다.
바다에서 식탁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은 자이언트 그루퍼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식계에서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요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이언트 그루퍼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단백질이 풍부한 살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인기 있는 요리로는 간장을 곁들인 찐 그루퍼, 그루퍼 전골, 바삭한 그루퍼 껍질, 그리고 일식 퓨전 레스토랑에서의 생 그루퍼 사시미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요리가 특별한 날, 연회 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로 제공됩니다. 그루퍼 살은 쫄깃한 식감으로 굽기, 찜기 등 다양한 조리법에 적합합니다. 또한 콜라겐이 풍부한 껍질과 머리는 아시아 요리 전통에서 별미로 여겨지며 그 미식적 명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자이언트 그루퍼는 요리로서의 매력 외에도 문화적, 의학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는 담낭, 간, 뼈와 같은 그루퍼의 부위가 관절 건강 개선부터 활력 증진까지 다양한 치유력을 지닌다고 믿어집니다.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거대한 그루퍼 머리를 장식품이나 사업 성공을 위한 상징적인 수호 물고기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이 이러한 주장을 모두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자이언트 그루퍼에 대한 문화적 존경심은 그 유산에 신비로움과 전통을 더합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이언트 그루퍼는 산호초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작은 산호초 어류와 갑각류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과도한 방목을 방지하고 산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이언트 그루퍼를 환경에서 제거하면 통제되지 않은 종들이 과도하게 번식하여 해양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영양 단계의 연쇄 반응, 트로픽 캐스케이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이언트 그루퍼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한 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해양 생물과 인간 공동체가 의존하는 수중 먹이사슬 전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그루퍼는 베트남 해안가의 민담과 어부들의 이야기에 오랫동안 등장해 왔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작은 어선을 전복시키거나 그물을 심연으로 끌어당길 만큼 거대한 바다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과장된 전설은 종종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바다의 거인에 대해 품고 있는 두려움과 존경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러한 신화는 그루퍼 이야기에 설득력 있는 인간적 측면을 더하여 단순한 해산물에서 자연과의 영원한 투쟁을 상징하는 존재로 탈바꿈시킵니다.